내가 네 인생을 다 망쳤어. 아니야, 엄마.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한 자식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은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불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살뜰히 챙기는 것이 가장 바른 자식돌이라고요. 저 역시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기쁘면 제 마음도 밝아졌고 엄마가 힘들면 제가 대신 아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늘 엄마를 먼저 떠올리고 엄마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마침내 엄마에게 조차 죄책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항상 정답이 되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맞닥뜨린 한 딸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어요. 한쪽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다른 한쪽엔 제 남편이 서 있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엄마는 늘 혼자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종일 음식을 만드시는 엄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하시는 엄마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있곤 했죠. 엄마, 언제 자요? 내일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으면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먼저 들어가서 자렴. 내일 학교 가야지 하셨어요. 하지만 전 엄마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게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가끔 엄마가 칼에 손가락을 베시면 제가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피나요. 어떡해. 그러면 엄마는 웃으시며 괜찮아. 이 정도야. 엄마 손 튼튼한 거 몰라? 하셨죠. 근데 이상했어요. 엄마가 다치면 제 몸이 먼저 아픈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첫 월급 받던 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선물 사는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고른 예쁜 스카프와 용돈 봉투를 들고 집에 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어울려요. 우리 엄마 제일 예뻐하고 목에 스카프를 둘러드리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다 컸네. 고마워, 희정아 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엄마랑 꽃 구경 가고 단풍 보러 가고 봄나물 뜯으러도 갔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여행 가서도 예쁜 꽃만 보면 무조건 엄마 생각이 났죠.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믿음과 그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웨딩드레스도 입고 엄마와 포옹도 했죠. 근데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집 거실에서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또 가? 어제도 갔다 왔잖아. 저는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금방 다녀올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이해해줬어요. 우리 와이프, 엄마 사랑 대단하네. 나도 같이 갈까? 하면서 함께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겨울이면 엄마 패딩 사드리고 봄엔 꽃놀이도 갔어요. 여름엔 시원한 데로 여행 가고 생일도 꼭 챙겼죠. 저한텐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남동생이 해외로 발령 나던 날 공항에서 누나, 엄마 잘 부탁해.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전 알았어. 너나 몸 건강히 잘 지내.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돌보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딸의 도리라고요. 엄마가 전화로 희정아,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넌 이서방이랑 잘 지내고 하시면 전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일 갈게요 하고 답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안했고요. 내가 널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던 엄마 말이 농담이 아니라 제게는 책임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남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게 되는 생활 패턴이 굳어졌어요. 사실상 두 집 살림 같은 삶이었죠.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장모님 댁 갔다 온 거야? 지친 목소리로 물었죠. 응, 같이 저녁 먹고 왔어. 하고 대답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 얼굴 보고 싶거든. 그런데 당신은 항상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알아. 근데 매일같이 가는 건 좀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 두라고? 그게 말이 돼? 주말마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일정에 남편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이번 주말은 우리끼리 집에 있자, 응? 하고 물어도 전 엄마랑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고 대답했죠.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집만 잘 챙긴 것도 아니었어요. 시댁 행사도 잘 챙기고 제사도 빠지지 않고 시동생들 문제도 다 신경 썼어요. 근데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전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어. 이혼하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장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당신 남편이 아니라 그냥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 사랑해. 시댁 일도 다 챙기고 제사도 빠지지 않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알아.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당신은 항상 장모님 생각을 먼저 해. 우리 둘이 있을 때도 처음엔 감정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화난 김에 던진 말이려니 했죠. 근데 남편의 태도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곱씹었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 됐어요. 이혼 이야기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울면서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는 제 얼굴만 봐도 아시는 분이었어요. 희정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으셨죠. 전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희정아,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지? 엄마 다 알아. 말해봐.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이서방이 이혼하자고 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죠. 뭐라고?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울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했다는 것까지.
엄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엄마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전 소리쳤습니다. 근데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니야, 희정아.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너무 기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되레 제가 엄마를 망가뜨린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는 딸이 자기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죠. 전 엄마 때문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둘 다 잘 챙기지 못해서 하고 말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으니까 평생 저를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등 두드려주던 그 큰 손이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전 엄마 손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희정아, 오늘 저녁에 엄마 좀 보자. 가보니까 엄마가 뭔가 결심한 표정이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희정아, 엄만 이쯤에서 빠지는 게 좋겠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이서방이랑 잘 살아야지.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자주 오지 마.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전 울면서 말렸어요. 절대 안 돼요. 엄마, 그럼 전 어떡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희정아, 넌 이제 결혼한 사람이야. 남편이 우선이어야지. 엄마는 괜찮아. 너희 아빠 없이도 너희 둘 다 키웠잖아. 혼자 사는 것쯤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제가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엄마도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엄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우셨어요. 미안해, 희정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이 상황이 모두 제 잘못 같았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의 작고 주름진 손을 잡는데 그 손이 평생 제 삶을 지탱해온 존재였다는 걸 절감했어요.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남편과의 관계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잊히지 않았어요. 불효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혼자 계실 엄마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편 생각도 났어요. 제가 남편을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 엄마와 거리를 둬야 할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모두에게 행복한 방향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효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효일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흔들렸어요.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는 둘 다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을까요? 왜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어느 날 밤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니까 놀라시며 희정아,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셨지만 전 엄마 옆에 앉아서 그냥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희정아, 엄마 진짜 괜찮아. 넌 네 인생 살아야지. 전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서방도 소중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죄책감에, 저는 책임감에 눌린 채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가 희생이고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엄마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남편을 선택하는 게 불효인가요? 왜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아플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도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딸로서, 남편과 약속한 아내로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